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전 씨는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남성의 주장을 내보낸 등의 혐의입니다. 앞서 전 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를 불러 피의자 면담을 했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상,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전 씨는 백악관 초청을 받은 자신이 구속되면 정권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자신을 구속한다면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했던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현재 있는 객관적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혼란을 야기하는 이 허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함께 모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회방을 놓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요 경찰청도 나와 계신데 이런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팀들이 있긴 있죠. 예, 있습니다. 특히 이 명확하게 저는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도 그게 전혀 이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쓰레기 봉투 값이 오를 테니까 미리 사놓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쓰레기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잖아요. 생산 원가는 보통 몇 원에 불과한데 그걸 몇십 원, 뭐 100원씩, 뭐 200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 이유는 행정 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조례로 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올려받지도 못하고 생산 원가가 2배 오른다고 해봐야 5원에서 10원으로 되거나 이런 건데 그게 최종 판매 가격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 먹을 필요가 없는 거고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분리 배출하는 게 사실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그걸 수거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걸 사 모아서 사재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봉투값이 오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는 거예요. 봉투값은 오르지 않대요. 오를 수가 없다. 이게 생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한 5원, 6원 이런 정도일 텐데 이걸 보통 우리가 100원, 50원, 100원, 200원 이렇게 받잖아요. 큰 봉투는. 그거는 행정 일종의 세금 비슷한 건데 거기 생산가 단가가 5원에서 10원이 된다고 한들 그걸 봉투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헛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악의가 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경찰에서도 여기에 부안에 동원한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최초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서 이거는 정말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고 특히 이 지금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가지고 이 베트남이 사간 거죠? 베트남이 이제 90만 배럴을 이제 구매한 것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그런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좀 밝혀서 다시 이런 짓 못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최소한 있는 건데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이상한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정치도 정치 적당하게 해야죠. 그것도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금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전환기 씨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허위정보 유포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그리고 국가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환길 씨를 고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등기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전환길 뉴스를 통해서 160조 원 해외 반출, 중국의 군사기밀 유출, 망명 준비, 이 같은 중대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유통되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전환길 씨는 반성 없이 같은 인물, 같은 주장, 같은 방식의 방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씀 운운하면서 뻔뻔한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산된 이상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공적 영향력을 가진 채널을 운영하면서 허위 정보의 유통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근거 없이 반복 유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위협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가짜뉴스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반복되고 결국 구조가 됩니다.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